또 별도로 또 문건을 또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네. 네.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네. 그죠? 네. 네. 아, 요거 좀, 네. 제목이 잘못 들어갔네요. 제목을 좀 잘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상목이 지금 두 번째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네. 최상목도 그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윤석열 대한 구속을 통해서 이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의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확전하지 말자. 이제 이런 본인의 그 내심이 이제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만 구속 기소됐으면 네. 딴 사람 건들지 마라. 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김건희, 검찰 조직, 그 다음에 그날 계엄 당일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그 중에서도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 네. 우리 최상목은 쪽지라고 얘기하지만, 계엄 문건이죠. 계엄 문건을 전달받았던,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위해서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결정을 했었던 그 과정, 이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네. 특히 최상목 같은 경우는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아서 유동성 무제한 공급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빨리 수사를 덮고 싶어 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인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특검법을 거부한 것처럼 국정을 운영한 사람.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은 내란 피의자입니다. 네. 본인에게 이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특검법을 공포를 거부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 의견은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최상목에게도 지금 박성재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네. 아주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 국회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때도 역시 문건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아니요, 전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건도 대통령이나 총리로부터 받은 거 없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는 없고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네. 다른 자리에선 있었나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제 계엄이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었습니다.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건이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넘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그 당연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냥 저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대통령이 자료입니다.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직접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말을 좀 더듬죠. 네. 원래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렇게 굳이 더듬을 필요가 없는데 상당히 당황하는 표정이고. 굳이 종이를 접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그 보면은 자기 죽는 거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그 계엄 당일날 그 중요한 순간에 주면서 이거 그냥 참고나 하라고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지금 무시무시하잖아요. 국회를 예산을 중단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설마 윤석열이 주면서 참고나 하라고 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건을 전달받은 과정 자체도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누가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제 계엄을 발표하고 난 뒤에 오면서 자기를 상모가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그 집무실 안쪽에 있던 누군가가 자기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김용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계엄을 이제 그 국무위원들 다 모인 상태에서 그 국무회의를 끝내고 자기는 이제 작전 통제실로 대통령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하는 와중에 보니까 최상목한테 전달해야 될 문건이 전달하지 않은 걸 주머니에 있는 걸 알고 거기 주머니를 꺼내서 마침 복도에 있었던 대통령실 직원한테 줬다. 근데 그 대통령실 직원이 어디서 많이 보기는 그때 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정진석 닮은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그런데 대통령 문건을 자기가 누군지도 지금 잘 기억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준다. 그 이상하잖아요. 서로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럼 그 직원이 그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급 되는 실무자인지 모르는데 그걸 최상목한테 줬다. 근데 만약에 김영현 장관 말이 맞다면은 그 실무자가 이거 장관님께서 아까 나가시면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상목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부르니까. 불러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김영현과 최상목의 국회 답변.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비성 입법기구 설치가 들어와 있는 이 문건의 전달 과정, 이 문건을 김용현이 줬는지 윤석열이 줬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내란죄의 그 공범들 그다음에 중요임무 종사자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최상목은 수사가 다 끝났다고 하면서 지금 특검법을 지금 덮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정동영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정동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용현이 얘기했었던 그 실무자가 계엄 문건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실무자가 김동조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동조. 예. 예, 김건희의 그 팔상시. 예, 김건희의 가장 가까운 비서진 팔상시, 십상시 그 중에 한 명이죠. 예. 김동조가 줬다. 네, 근데 김동조가 그 팔상시 또는 십상시 그 비서관 중에 이 증권이나 주식, 그 경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럴 듯해요.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체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정리해서 문건을 가지고 있다가 뭐 전달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김건희 씨가 김건희 라인이 내란 그 공모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김동조 이름 또 나와서는 안 될 일이면.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동영 의원한테 제가 내일이라도 오늘 아마 휴일에서 전화를 안 받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1월 초에 이 최상목의 이 계엄 문건 그리고 F4 회의 보도자료 이 부분을 집요하게 이제 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고요. 1월 8일에 거의 다 전모가 드러났어요. 네. 그때 한번 보시면 기재부가 최상목의 내란 공모를 숨기려고 거짓말했다. 그다음에 계엄 당일날 F4 회의 때 보도자료가 이미 작성돼 있었다. 이런 정황들을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보도자료 초안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 보도자료 안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내용이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도자료를 미리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저 F4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최상목은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은 최상목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보도자료 초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최상목의 말과 기재부 저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과장의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상목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보도자료를 보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자기가 뭐 수정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최상목의 국회 답변에 따르면 보도자료 초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재부 과장은 저하고 통화해서
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차관보께서 불러주신 내용을 자기가 적어가지고 사후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뿌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 서로 최상목과 그 다음에 기재부 그 실무 과장의 그 얘기가 어긋나는 걸 확인하고 그날 기재부의 대변인 그 다음에 실무 과장한테 답변을 구했죠. 네.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제 전화를 그때부터 안 받기 시작했어요. 전화 잘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둘 다 다 지금 일십도 아니고 저건 아예 일일 좀 일자가 안 볼란다예요. 안 볼란다. 네. 길을 쓰고 지금 오늘까지도 보니까 안 봤어. 아, 오늘도 안 받군요. 그런데 저분들이 처음부터 안 봤다면 모르겠는데 이 앞에 이틀 연속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막 했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네, 네. 근데 이 3일째에서는 더 이상 이제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 최상목이 그 국회 가서 답변한 거하고 완전히 상충이 되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1월 8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월 9일 날 원래 최상목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런데 1월 9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하는데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최상목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물어볼 거거든요. 국회 나오는 순간 와장창 깨지는 거거든요. 보도자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네, 보도자료 당신은 국회 그때 나와가지고 보도자료 보면서 회의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초안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실무자들은 왜 보도자료는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만들었다고 하냐. 네. 그럼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또 네.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조차도 크게 지금 이 부분들의 의미를 지금 짚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이 언제서부터 안 나왔냐? 1월 9일부터 안 나오고 있어요. 네. 1월 9일 바로 직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예. 저희가 그 문서 파일에서 예. 그 한글 문서 보면은 그 파일 눌러 보면은 예. 그 문서 정보 네. 열면은 그 작성 일자, 작성자하고 작성 일시가 나오잖아요. 예. 그걸 찾아내는 바람에 지금 최상목은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뉴탐사 때문이라고 저희가 뭐 굳이 강조는 안 하겠지만 최상목이 공교롭게도 뉴탐사가 핵심을 찌른 다음 날부터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예상대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최상목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